안녕하십니까. 며칠 만에 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시민 사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뭐 차기 대권에는 이쪽 여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는 이낙연이 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이게 세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야당 쪽에서는 황교안,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차기 대권에 유시민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그럴까 싶어가지고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유시민 사주를 올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2022년도 대선에는 이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일주가 병진일 경우에는 그 사람 관상이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주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사주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상을 알게 됩니다. 관상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간목이다, 병화다, 정화다, 신금이다, 경금이다, 그 다음에 무토다, 그 다음에 개수다. 요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천명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로 이제 그 사주를 많이 풀어주고 했는데, 사주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글 쓴 거나 보고 또 이렇게 통화를 딱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무슨 일주의 사람이겠구나, 이게 유추가 저는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간목 같은 사람들은 좀 듬직하고 신이나 이렇게 예절이나 이런 걸 중시하고요. 근데 정화 같은 사람들은 되게 판단이 빨라요. 판단이 빠르고 개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유시민처럼, 이게 유시민 신금이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다라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금, 그 목소리가. 그러면서 생긴 것도 되게 좀 뭐랄까, 정갈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는 있지만 듬직하다는 그런 인상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임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음험합니다. 음험해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관상하고 이 사주하고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인터넷에 나오는 누구의 생년월일을 딱 나오면은 자주쟁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다 음력이다 이제 음력으로 적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55년 양띠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면사무소에 생년월일 등록할 때 양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 세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70세 먹은 사람들도 그 주민등록증에 나오거나 이렇게 면사무소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아버님들은 다 양력으로 신고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천문명리 하나님이 되면 이낙연 사주도 푼 거 있는데 그 사람은 병진 일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자근자근하게 얘기하고 기자 출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정책력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사주만 가지고선 그냥 그 사람 못 먹게 얘기하는데,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직위나 승진이나 출세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가족상이나 자기 이제 자식이 아들이냐 딸이냐 이 구성비도 이 사주에는 다 나타난다는 소리죠. 근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낙연이 관상을 딱 보면 병진일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이 정제격의 특징입니다. 정제격의 특징이에요. 정제격의 특징이 되게 안정적이고 말을 상당히 조심하게 하고 알더라고요. 돈의 가치를 알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인격 같은 경우는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이봉규가 정인격이랍니다. 정인격 학자품이면서도 말을 잘하고 똑똑해요.
그런 게 있고 정제격은 말 잘하는 건 그런 적이고 되게 안정적이고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게 정제격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되게 누가 뭐 허풍 떨고 뭐 해도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정제격의 특징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병진일주의 정제격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3월달 이게 3월달에 이민월이에요. 이민월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 속의 세력을 딱 엎으면은 상당히 대권 가능성이 높은 사주입니다. 이낙연 지금 국무총리가. 근데 제가 이게 동영상에도 올리고 천문명리 하나님의 거울에서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은 재성이 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는 이 관성으로 해야지 관인상생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관성이 딱 보면은 관인상생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뜨면서 이제 버티면 나가긴 하는데 이 관성이 신약한 사주면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도에 그 총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신약 사주기 때문에 당차기를 차고 가지 못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황교안이보다 좀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로 전에 동영상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입김을 지금의 보수 세력인 한국당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그 내년 후년까지도 황교안이가 그 지금은 그 한국당에 그 총수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2021년도 신축년 되면은 이 사람이 어부지리를 이렇게 얻는 게 있어요. 그 황교안 사주에. 그래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사일주거든요. 정사일주인데 정임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은 천간에 인수가 딱 투간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관성이 버티고 나가는 게 있어요. 황교안 사주는. 그래가지고선 2022년도 이민년 3월 이민월 대선에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가 대권을 잡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거는 지금 안철수다 홍준표다 이런 사람이 다 뜨고 있지만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그 수성하고 목정이 오면 되게 경쟁이 심해지고 안 좋게 되는 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민년 대선 때는 이게 병화나 정화돼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대선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증진운이 되게 와 있죠. 그걸로 봐서는 그 황교안이 정사일주 사람이 그 2022년도 3월 대선에는 되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하고 황교안이가 이렇게 뜨는데 2020년에 이렇게 대선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 황교안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2022년도 이렇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3월 이전까지는 그 뭐냐면 신축 이미 이렇게 있다해서는 무슨 적이냐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해가지고 국정정반이 이렇게 그 힘을 그 여력을 받으면서 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리한 데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나라의 정치상이나 이런 거는 국왕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 이때까지는 초반까지는 저기까지 이때까지는 그 문재인 세력이나 문재인 사주가 이렇게 그 통치 그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 이민년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되게 이렇게 몰락하고 경쟁에 지는 그런 식의 운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2020년 되면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상당히 운이 좋게 와서 당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추세로 봐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사주로서는 이렇게 몰락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는 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이가 거기서 또 대선에 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 경자년 이거는 제가 동영상 때 몇 번 올렸어요. 이때는 경자 이렇게 오면은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되게 탄력을 받고 오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황교안이 같은 경우는 암암리에
암암리에 이게 되게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암암리에 관성이 와가지고선 그 저기 관성이 와가지고 암암리에 이렇게 그 정관운이 관성운이 와가지고 힘을 받는 것이 황교안사주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경자 이렇게 되면은 그 대운상 문재인 사주에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내년 4월 15일 총선에는 그 지금의 민주당 이게 여권이 많이 가라앉고 한국당 쪽이 뜬다, 보수 세력 쪽이 뜬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이거는 전반적인 이제 추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시민 사주는 이게 천기 59년 7월 28일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매스컴에서 자기는 사시인지 오시인지를 잘 못하게 분간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게 11시 난 11시 곧장 지나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곧장 지나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1시 우리나라는 정확히 11시 28분 이후로부터는 오시로 적용되고 11시 28분 이전에는 그 사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표준시가 일본의 아카시라고 하죠. 135도를 기준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127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28분이 차이 난다 해가지고 28분 늦게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시민 같은 사주는 난 11시 조금 지나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시를 긴가민가 할 때는 그 사람의 뭘 보냐면은 첫 번째는 직업, 성격, 그 다음에 자식을 이렇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이 사주가 저는 이렇게 가지고 사시를 봤거든요. 사시 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계사냐 가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59년 7월 28일 사시 이렇게 저 놓고 봤을 때는 그 7월 28일 이렇게 양력되면 기해, 신미, 신해 이렇게 되죠.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계사냐 가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사냐 가보냐 이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이게 이제 5시일 경우에는 11시 30분 이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태어났다면 이게 5시가 되는데 이러면 이게 갑오가 돼요.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갑기 합이 됩니다. 갑기 합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안희정도 이게 갑기 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부겸이도 갑기 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백하지 않습니다. 이 갑기 합이 있는 사람들이 중정지압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저기를 그러니까 중도성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화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갑기 합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유시민 이 사주를 딱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여기서 설명했지만 천편지에 좌로 많이 치우쳐 가는 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안희정전 중정지압 이렇게 해가지고선 정도를 걷거나 그다음에 합리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간 건 아니가지고 이게 갑오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은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 어머님이 몇 시에 태어났다 알려준 게 확실한 건데 그것이 긴가민가 할 때는 첫 번째 그 사람 직업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사회적 운행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걸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시지는 자식을 얘기합니다. 이 자식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저기 얘기를 봐야 돼요. 그 자식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그 정관 같은 경우는 이 정제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딸을 많이 의미합니다. 근데 편관이다, 그 다음에 편제다 이런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명리상에서 아들, 자식이라 이러면 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유시민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 딸 두고 아들 두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이 계사가 맞고 그 다음에 이 사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게 사회충 돼가지고 약간 이 사람이 이렇게 권위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오시로 가면은 쉽게 말하자면 저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의 정치적 편향으로 간 거하고는 약간 해석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사시가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의 신미 신의 계사 이렇게 되죠. 12운성은 목욕쇠 목욕사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2신사는 지살 화계 지살 영마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운행은 6으로 가가지고선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주주 이렇게 흘러가죠. 그다음에 일반 신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런 걸 볼 때는 오행 구성을 따져줘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인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화, 토, 금, 수, 목 해가지고 금성 일주라 이렇게 보면은 금성은 지금 2개죠. 그 다음에 수성은 2개, 3개 있죠. 여기 하나, 둘, 3개 있죠. 그 다음에 화성은 지지에 하나 감춰 있죠. 시지에 하나 감춰 있죠. 토성은 미하고 이게 2개 떠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은 신강이냐 신약이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 미토 속에 미토 편인이 천간의 신미를 투관되어 있으면서 직접 이 사람한테 인수로 이렇게 힘을 보태줘가지고 나타나고 또 이게 기태승엔 정을 기해가지고 이 기토가 그대로 연간에 투관되어 있어 편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이 인수를 바치고 연간 월간에 인수와 비거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강사주입니다. 그 신강사주인데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0에서 65% 신강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60에서 65%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에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 용신은 뭐냐? 그러니까 용신은 보통 이 정관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정관을 잡을 때는 사주에서는 큰 원칙이 용신만큼은 천간에 투관돼서 잡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계수 식신이 그야말로 용신이 되죠. 그래가지고 신강한 편이니까 용식신 사주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용신은 이거가 되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 사주가 이 정관이 사화가 이 시지에 감춰 있어가지고 이것도 용신이 되는데 재성만큼은 지지에 감축되어 있는 게 좋아요. 지지에 이렇게 감축되어 있는 것도 용신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주들은 이제 지지에 재성이 감춰져 있는 사주들은 뭐 식당이다 무슨 장사한다 이거 겉보이는 장사는 안 하는데 은근히 암암리에 이렇게 재산을 축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도 이게 미토가 이 사주는 재고가 되는데 요걸 해미 합의돼 가지고서 해미 합돼서 은근히 이 사주는 장자재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두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축제하는 스타일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서 또 이 사주가 뭐냐면은 정격 편인격이죠. 이게 편인격이죠. 이게 정을 기에 기토가 직접 투관돼 가지고선 이렇게 투관되어 나타내니까 정격 편인격이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지지에는 해수도 이렇게 있으면서 직접 계수로 이렇게 투관되죠. 그러니까 상관성, 식신성이 다 투관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정격으로 따지면은 편인격인데 지지에는 해수 수성도 많은 게 직접 시간에 투관돼 가지고 이 식신성도 만만치 않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주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신강한 60에서 65% 신강한 편인격 식신사주입니다. 보통 제가 사주에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지나 이 월지에 인수나 비겁이 투관돼 있어가지고 딱 당당히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역할에서 자기 주장을 되게 강화하면서 잘 이끌어갑니다. 잘 이끌어가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부리는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신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부침성이 있고 누구한테 사근사근하고 표현력이 좋고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도 이 식신성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 표현력도 있고 하지만 은근히 장사 상대 기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이 저기서 그러니까 편인으로 가지는 직업을 가지고
말로 해서 먹고 사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편인격의 사주고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거는 작가다, 그 다음에 독자다, 기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요, 변호사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식신이 투관되어 있으면은 식신과 상관이 투해서 이게 표현력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선생이다, 그 다음에 그 작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갑니다. 실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사회적 무기가 이 개수해가지고 식신 상관에 식신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떠버리는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편인격, 그러니까 독특한 전문적인 자기업을 가지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거의 선생이나 작가나 기자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화계에 이게 편인이 이렇게 인수가 투관되면은 되게 공부를 잘합니다. 그건 공식이에요. 화계가 얼지에 있는데 인수가 천간에 투관돼 있으면은 공부를 잘해요. 특히 이제 이게 연간에 투가 있으면 어려서 중고등학생 있기 때는 상당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선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사회계를 갔다가 이제 법관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신별로 경제학과 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직업도 자주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시지가 역마이기 때문에 자식이 외국 나가 살거나 이게 떨어져 살거나 외국 가서 살거나 이게 자식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기도 말년에는 그 외국에 도망가거나 외국에 나가 살거나 하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주는 이 개수가 이렇게 말로 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해미 이게 삼반합 목성이 돼요. 삼반합 목성이 이게 묘목이 없으면은 정통으로 이 재성으로 확 변해가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해묘미 그 삼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게 묘목이거든요. 해묘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목적으로 변해간다 있고 해미 이게 묘미 이렇게 있으면 목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는데 묘목이 없는 이상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 묘하고 저기 해수하고 그 미토는 삼반 합이 돼가지고 정격으로 이렇게 목성 재성으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은근히 자기 이제 상제 재물로 해가지고서 재산을 가둔다 이렇게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그 신해는 고란살이라 해가지고요. 그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유시민 씨는 결혼해가지고서 뭐 자식도 두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고란살들이 이렇게 독신주의자가 많고 부인하고는 떨어져 살거나 뭐 이런 게 되게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시민 씨하고 이렇게 부인하고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 살거나 뭐 이런 식의 주말부부나 이런 식의 있어요. 이거는 일지가 지살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매일 한 지붕 안에 오래 살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회충이 돼가지고 이연수가 되게 강합니다. 이연수가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재원살, 이혼살이 비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늦게 결혼하거나 그 부인이나 남편하고 떨어져 살면은 전격적으로 이혼수가 좀 덜해집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사지가 또 뭐 특징이면 이렇게 해해 자형이 있다는 거죠. 해해 자형. 이 해해 자형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식신 상관에 투관돼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 해 자형이라는 거는 자충수 고립수를 둔다 그래요. 그 저는 이렇게 이렇게 돈키호테 기질이 있다 그래요. 이 해 자형. 그러니까 남의 물하기 하면 조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 게 있어요. 이 해 자형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돈키호테질 해가지고서 조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무리수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충수를 두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편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아집이나 자기 주장을 되게 이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자형이 있으면서 편인격의 사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주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렇게 그 사주에는
사해, 인신 이게 네 가지가 맹사주라 그래요. 이 맹사주는 자기에게 특징적이고 큰 권위를 딱 잡으면서 이렇게 부딪히려는 게, 그러니까 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떤 그 좌우명유 같은 게 그런 것이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요. 인신사해, 그 사맹사주라 그래요.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 해, 사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그 사맹사주에 세 개가 지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주를 삼맹사주라 그러는데 뭐 쿵쾅 움직이면서 되게 이제 저돌적이에요. 저돌적이면 뭐 이렇게 탕탕 치고선 좀 이렇게 과감한 것이 나타나고 크게 움직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신금이기 때문에 본래 이게 신의 일주들이 이게 고란살이라 해가지고 부인하고는 정이 별로 안 듣지만 이렇게 신의 일주들이 이렇게 되게 좀 적이에요. 그 뭐랄까 좀 계집애 같이 이건 좀 적게 청빈하고요, 되게 깨끗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뭐라 계집애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스타일로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사명이 삼명이 있기 때문에 쿵쾅쿵쾅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렇게 주변과 많이 부딪히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삼명사주 그 사회 충돼 가지고선 이렇게 말년에는 이렇게 그 권세지형도 오고 지면은 어디 외국 이렇게 자식은 외국 나가 살거나 이렇게 크게 부딪혀 가지고 어떤 권세적인 일을 한다는 식의 그런 식의 일도 있습니다. 이 사회충이. 그리고 사회충이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저기에요. 이자지 일반 신사를 보면은 태국 금요가 있어가지고서 이게 사야돼. 태국 금요 있어가지고 이 태국 그 금요가 있으면 이게 선치를 잘 모신다는 거예요. 금요는 이게 덕스럽게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너그럽게 덕스럽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셔리는 해외 자행이 있어가지고 셔리는 나타나는데 한번 수술한다 이렇게 얘기죠. 신의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이제 첫 번째가 폐고요. 두 번째는 이 신장 쪽입니다. 신장을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 관련되는 병이 와가지고 한 번은 이 사람이 수술한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시제는 복성하고 천간이 투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이 말년이죠. 말년돼서는 사회적으로 뜬다는 게 있어요. 떠가지고선 높은 지위에서 산다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화가 이 사람들 정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면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노무현재대 이사장이 돼가지고 높은 직위를 이어져 간다는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또 얘기하는데 2022년도에 대선에는 이 사람은 이제 신인 이렇게 돼가지고 재성하고 상제로 오기 때문에 2022년도에 된 이 사람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축대원이 이렇게 와가지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무슨 얘기냐면 2027년도에 개헌하지 않으면은 이때 이제 대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때는 2027년도에는 2026년 2027년도 요때는 안철수도 뜨는 운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도 뜨는 운이고 이 유시민이도 관성이 와가지고 뜨는 운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에는 제가 설명했지만 이낙연이와 황교안이가 싸우는 싸움이 되지 않으면은 2026년, 2027년도에는 누가 저기냐면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유시민이가 이렇게 뜨는 운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봤을 때, 2022년도 대선에는 이 사람 별로 작용을 못해요. 그리고 2022 내년 총선에도 이 사람이 크게 작용을 못합니다. 작용을 좀 못해요. 크게 역할을 못합니다. 2022년도에도. 2022년 대선 때는 저기에서 힘들을 때 2026년, 2027년도 이렇게 되면은 차차기 대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 와서 이제 조금 이렇게 블룩블룩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66세 이후에는 이 자수대운이 와가지고서요. 내가 보기에는 이 유시민 이 사람은 대운상에 이 사람이 받쳐주진 않아요. 세운은 받쳐줘요. 세운은 관성으로 와가지고 2026년 되면은 뭐 어떤 당에 뭐 당수쯤 돼가지고선 막 뭐 하려고 2027년에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운이 받쳐주질 못해요. 이게 갑자 이렇게 대운이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대권에는 차차기 대권에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게 전반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양력은 이 사람의 그 주요 양력은 80년도에는 서울대 대의원 회장했답니다. 대의원 회장했대요. 이다가 88년도에는 30세는 이해찬 보좌관을 가가지고선 이렇게 보좌관으로 가가지고선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죠. 이 때문에 요 진대운일 때 이렇게 왔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37세 딱 보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 관성하고 재성이 오면 이 사람 득세하는 운입니다.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36때 정묘대운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정묘대운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평관하고 산상생 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뜨는 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 운에서 가지고 36살, 37세 때 국민전당에 입당해가지고선 그때부터 이렇게 뜨는 거죠. 이해찬 보좌관으로 있을 때는 정치 기반을 딱 하다가 그때는 진토니까는 뭐 자기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37살에 국민정당에 입당하면서 이제 정치 쪽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정묘하면 살인상생해가지고 이 정치 관운이 되게 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뜨는 거는 46살 때 오는 대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5세 16대 국회의원을 당선됩니다. 2003년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게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는 정인 이렇게 돼가지고선 정인 돼가지고 심해가지고서 뭐냐면 이게 적이죠. 이렇게 확 이건 병인에게 위아래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관운이 되게 크게 강하게 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5살, 46살, 16대, 17대 국회의원이 되죠. 그다음 48살에 승승장구 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갑니다. 이거는 46살 병인 대운할 때 확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53세 이렇게 돼가지고선 요 시기 때부터는 슬슬 통합진보당이 되고 지금은 뭐 그 이후로는 을축 이렇게 가가지고선 본래 그 대운상에 재성이 오면은 천간에 관성이 투관됐으면은 그 재생관해 가지고 자기가 득세로 뜨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관성이 이 시지에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는 이렇게 그 재성이 오면은 그 이렇게 재물을 많이 만지고 하지만은 그 음성적인 관운이 이렇게 자기 득세군 오지만은 천간에 관성이 투관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재성이 왔으면 재생관을 못 받습니다. 관운이 이렇게 재성이 오면은 재성으로만 가지 관운이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이 천간에 투관된 것이 그 정치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간에 관성이 투관되어 있냐 이걸 다 중시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2018년 60세이고 노무현 재단에서 작년부터 했죠. 작년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헛된 거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차기 대선의 이민년에는 유시민은 대권에는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저 지금의 그 문재인 사주도 봐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2027년도 차차기 대선에는 이 사람이 세운상으로는 딱 떠가지고 오지만 대운상에서는 불리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본래 이 식신이 천간에 관성이 투관되지 않고 이 상관이 식신 상관이 투관되는 사람은 옛날에 이해창 씨처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명백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